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강요 협박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났고 그거를 다시 이의신청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의신청 내용을 내가 공유를 했었잖아. 근데 그게 결국엔 불기소가 된 거야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엔 재수사조차 없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근데 이게 지방검찰청에서 봤던 그 불기소 결정서인데, 불기소 결정서는 사실은 한 장짜리로 짧게 오는 게 있어. 뭐 그냥 불기소 됐다 이렇게 통지표가 오고, 불기소 이유를 내가 신청할 수가 있어. 왜 그렇게 불기소가 됐는지 이유를 따로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걸 통지를 해주거든. 그 이제 PDF로 검찰청 사이트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왔던 그 서류고, 여기 보면은 비고에 뭐라고 했냐,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이에 불송치 이의신청서에다가 수많은 어 추가적인 자료들 내고, 거기다가 불기소 이유가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 아빠랑 나랑 주장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상충되는지,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막 다 써놨잖아. 근데도 그냥 이게 하나야. 이게 다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추가적으로 냈던 자료를 검토했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새로 뭔가 수사를 했더니만 뭐가 달라진 게 있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새로 냈던, 그러니까 내가 이의신청서에 냈던 내용들하고 논리적으로 그 수사관이 잘못됐던 점들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빠가 냈던 서류들이 왜 문제인지 그런 것들 썼는데도 아무 검토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처분을 11월 26일에 한 거야. 내가 냈던 그 그러니까 불송치 이신청서가 냈던 날짜가 11월 4일인가 그래. 거의 한 3주 만에 이렇게 온 거야. 검토를 아예 안 한 거지. 이 검사 새끼가 아예 일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수사를 아예 안 한 사람인 거야. 다음 장에 이렇게 돼 있어. 증거 불충분이래. 그냥 혐의 없음이야. 그 소리는 뭔지 알아? 원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수사관이 잘못 판단해놓고 제대로 수사 안 한 그 수사 기피한 내용이나 수사 뭐 미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도 국가 배상에 들어가면 이 검사조차도 그러니까 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도 뭔가 이렇게 기록에 남게 되는 거야. 이 사람도 그거를 원용해버렸으니까. 잘못 수사된 내용을 그대로 원용했으니까. 그래서 뭘 했냐? 내가 또 항고를 낸 거야. 항고장 낸 거의 내용을 이제 일부 그 뭐지? 개인 신상이랑 이런 거 다 빼고서는 그냥 항고장에 들어갔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내가 추려가지고 보여줄게. 피항고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형제 강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동검찰청 소속 땡땡 검사는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1월 26일에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이에 불복함으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제출된 증거 일체를 다시 검토하여 재조사 또는 제기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린 거야.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땡땡땡은 제가 불송치 이신청에서 다수의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거의 8개의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그거 막 장수로만 해도 20장 넘어. 근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전혀 없이 불기소 처분 결정하였고, 이는 명백하게 위법적이고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에서 검사는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고 하며 추가 증거들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 이유 불충분. 이게 다야. 추가 증거들을 검토했다면 불가능한 혐의 없음 결론 혹은 기각 속도를 고려할 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냈던 증거들만 해도 막 수십 장이 되는데 그거를 검토를 하나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뭐 이거 기각 속도도 거의 뭐 한 3주 만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2, 3주 만에 나올 수가 있는 결론이 아닌 거야. 불기소 처분은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단계에서 이미 수사 기피와 수사상 오류가 있었던 정황이 합리적으로 의심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출된 핵심 증거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채 기각됐다. 첫 번째로 항고인은 이의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으나 기각 결정문에는 해당 증거들에 대한 언급, 평가, 해석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 오인 및 증거 평가 생략에 해당하며 불송치 이의 신청 심사 절차의 본질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면서 제출 목록에서는 이제 1번부터 9번까지는 내가 전에 영상에서 보여줬던 내용 그대로 이제 증거 추가로 내가 제출했던 거고, 10번, 11번은 내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뭐 엄마랑 통화했던 녹취에서 뭔가 아빠가 이제 오빠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나한테 뭐 전달하고 막 이랬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날 피해자의 강요 행위가 있은 직후
오빠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에 누가 협박했냐, 그리고 협박했으면 다 녹음해놔라 이렇게 했더니 둘 다 읽긴 읽었어. 그런 읽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자료, 근데 대답을 안 한 거야, 둘 다. 대답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참고자료 냈던 거야. 그러면 이거 장수라만 해도 한 30장은 될 거야 아마. 근데 이걸 하나도 뭐 검토한 것도 없고 이게 뭐가 어떤 부분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 아예. 그리고 심지어 저기 진단서 새로 또 냈잖아. 이미 불송치 이의신청 때, 그러니까 불송치 이의신청이 아니지, 고소할 때도 진단서 냈다고 했잖아, 내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하기 이전에 발급받은 진단서가 2개 있었다고 했잖아. 그 병원에서 내가 그냥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놨던 진단서도 냈었어. 고소 보충 예근서로.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불송치 이의신청 때도 또 진단서 냈어. 내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어떤 정신질환이 없다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진단서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하나도 검토를 안 한 거야. 이거를 검토했다면 내가 정신질환이 없다는 그러니까 뭔가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빠를 다시 재수사를 해가지고 왜 근데도 그러니까 왜 정신병원 넣었냐, 그리고 실제로 강요나 협박이 있었냐, 그리고 우리 오빠는 누군가한테 협박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한 게 맞냐, 그런 거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2번 결정문 속의 이유 기재가 현저히 부족함. 기각 사유가 단 한 줄, 2줄에 불과한. 그냥 뭐 원용한다 이거밖에 없잖아.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제시지 않아. 이 사람이 일을 똑바로 안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 검사는 일을 안 한 거야. 그냥 예전에 수사관이 해놨던 거 그대로 원용하고 내가 추가로 냈던 증거를 하나도 보지 않은 거야. 일 똑바로 안 한 거지. 이 새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야.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추상적인 표현만 있으면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대법원 판례상 위법 사례로서 직무유기야 이거야.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을 항고로 다투는 전형적인 사유야. 왜 항고로 가냐? 그때 수사관이 혹은 검찰이 제대로 검토를 안 했을 때 냈던 증거 같은 것들을. 3번 사실관계에 비추어 기계적 신속 기각 정황이 존재한다. 제출된 증거 분량과 성격을 고려함.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20장 30장이 아니었어. 한 4, 50장은 됐나 봐. 50장 넘었나 봐. 엄청 많이 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아마도 뭐 이것저것 낸 거 다 한 50장 넘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제출된 증거 분량과 성격을 고려하면 실질적 검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검토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수사 기피 또는 부실심사의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4번 경찰 단계의 수사 기피와 수사상 오류. 추가로 제출한 증거 중 경찰 수사관에 대한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제출한 허위 증거를 채택하고, 이거 입태원 확인서가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마치 진단서인 것처럼 채택을 해가지고는 나한테 정신병이 있다는 식으로 써놨잖아. 논리적 모순이 있는 사유로. 그리고 이거 웃긴 거지. 뭐래더라? 그러니까 뭔가 범행 동기가 없다고 앞에다 써놓고서는 뒤에다가는 오빠 회사에 피해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반영해놨잖아. 그건 뭐야? 오빠 회사에 피해를 일으켰다는 게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아빠한테는. 근데 그런 논리적 모순이 있는 사유로 불성치 결정을 내리는 등 수사 기피와 수사상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내용 이렇게 뭔가 검토된 게 없다는 거야. 검사가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기보다 기존 증거의 검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땡땡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상급기관에서 사건 기록 및 제출된 증거를 전면 재검토하여 적정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쓴 거지. 이게 12월 내가 그 결정이 불기소 결정이 났던 게 11월 20 며칠이었는데, 그러니까 불기소 이유를 작성해서 이유를 받은 건 26일이고 그 전에 결정이 이미 났어. 그러니까 아마 2주 만에 불기소가 나왔나? 그랬어. 11월 4일 날 냈고 그다음에 20 며칠 21일인가 21일인가 그쯤에 불기소 받았고 결정을. 그다음에 불기소 이유를 다시 물어봤더니 26일 날 받은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2, 3주 만에 이게 다 나온 거야. 불송치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내용이 상당한데도 그거를 검토도 안 하고 2주 만에 그냥 결정 기각해버리고, 그러고서는 또다시 이제 이유서도 한두 줄밖에 안 오고 이러니까 나는 결국은 항고장을 12월 초에 냈어. 그러니까 불송치 이의 신청하고 항고장 낸 사이에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거야. 그 사이에 검사 제대로 아무것도 검토를 안 한 거지. 그래서 12월 4일 날 이거 냈는데 추가적으로 항고 보완 의견서를 26일 날 냈어.
한 2, 3주 있다가 이걸 또 냈어. 본 항고인은 불기소 처분 이후 본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관이 부존재하는 피의자 진술을 불송치 결정서에 허위 기재한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재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게 서대문에다가 고소장 제출한 상태였어, 그때 당시 서대문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이 그 봉 수사관 있잖아. 봉씨 수사관에 대해서 내가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고소한 상태에서 이거를 항고 보완 의견서로 낸 건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 전 업무가 뭐 오빠한테 연락했고, 뭐 오빠가 뭐 그거 뭐 업무 방해가 있었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거 아빠의 진술에 전혀 없는 내용이라니까. 근데 그런 부존재하는 피의자 진술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를 해놓은 거야, 이 수사관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소 따로 진행하면서 항고에도 보완 의견서로도 제출한 거야. 본건 불기소 처분은 이러한 위법, 조작된 수사 기록을 전제로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기존 항고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낸 거지. 그래서 새로 드러난 사실 1번,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 본건 담당 수사관, 경찰 단계에서 그 수사관은 불송치 결정서 4쪽 6행에서 8행 사이에 피해자가 친오빠의 직장 홈페이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그맨들에게 무단 유출하였고, 이후 이를 연예인 전 현무가 전달받아 자신을 스토킹하는 글을 적시해 아들이 업무상 곤란해졌으며 라고 기재했음. 2번, 해당 진술은 실제로는 부존재하다 이거야. 없는 진술인데 허위로 기재해 놓은 거야, 이 경찰이. 그러나 검찰에 피해자가 전현무에게 아들이 연락을 받았고, 아들이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부분을 사건 기록 열람 요청했더니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는 답변. 이런 말을 아빠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찰에. 그거를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파악을 한 거야. 사건 기록 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나 똑같은 건데, 이제 사건 기록 열람은 검찰에다 하는 거거든. 어쨌든 간에 했더니만 없대잖아. 이런 말을 아빠가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나도 그러면 한 적이 없어. 와, 그럼 왜 자기가 마음대로 적었냐 이거야, 수사관이. 법리적 의미. 수사 기록의 조작이라는 거야. 처분의 전제 사실이 붕괴된 거야. 불기소 처분을 내렸잖아. 그리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었고, 둘 다 지금 불송치, 불기소 둘 다 어떤 없는 기록을 가지고 기반해가지고 수사를 끝냈는 거야. 수사 종결을 시킨 거야. 그렇잖아. 마치 있는 것처럼 써놨어. 아빠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 것처럼 불송치 결정서에는 써 있었어. 근데 실제로 그거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 청구했더니만 없대잖아. 그 소리는 뭐냐면 경찰이 맘대로 써놨다는 거야. 자기가 수사 기록을 조작한 거야.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신뢰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그 전제인 경찰 불송치 결정서 자체가 허위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어. 그치? 내가 그 부존재하다는 걸 받았으니까. 그거를 내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줬었잖아. 그런 이상 본건 불기소 처분은 사실 인정 단계에서부터 중대한 위법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경찰 비위가 있었다 이 소리야, 내 말은. 경찰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2번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현재 고소 접수되어 수사 개시, 서대문 경찰서 사건 번호 땡땡땡, 참고자료 이걸로 또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 봉씨 수사관에 대해서 내가 결국 고소를 한 거야. 따라서 항고인은 본건 전면 재기수사, 기존 불기소 처분 취소, 그리고 허위 수사기록 작성 경위에 대한 별도 감찰과 수사 병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송치 난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분이 취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작성을 한 이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도 뭔가 처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감찰이 들어가든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얘네가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경찰 비위가 있다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 검사 있잖아. 이 검사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민원 넣고 하는 거지. 내가 감찰 넣고.